자, 날은 추워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고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한참 이사철인데 전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희귀한 전세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젠 월세도 또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전세를 없애고 월세 사회로 이동을 시킨다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집걱정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전세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월세 사회가 맞다.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또 저거들끼리도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막상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무슨 뭐 건물이 있는 사람 임대주가 무슨 집회나 시위를 한다니까 그 사람들 500명 1000명 하는 집회는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발 던지는 집회부터요. 우리 앵그리 블루가 몇천 명이 해도 수십 차례 해도 한 번도 보도하지 않더니만 그런 사람들의 집회는 보도해놓고 언론들이 실제로 지금 고통받는 서민들,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입을 닫고 있어요. 자, 지금 전세가 심각한데 다음 달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한 곳밖에 없고 입주 물량이 296가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7개월 만에 입주 아파트가 제일 적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는 이 집값을 잡겠다 하지만 전세난이 지금 대답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2년간 의무 거주가 더 심화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의 소멸, 실종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있기는 있어요. 간혹 엄청난 비싼 전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사다리로 가는 데서 내 집이 주거 사다리의 끝이라면 그 내 집으로 가는 중간에 사다리가 끊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강북 수도권 전체에 전세난이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라도 가자 해서 빌라도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 한 30평짜리 전세가 두 달 새 3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전세가 두 달 새 3억이 뛰면 전세를 집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사고도 남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반전세가 늘어서 옛날 전세값에다가 원래 전세값은 이제 옛날 게 돼버렸고 이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그래서 옛날 가격은 주고 올란 가격만큼 월세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전세 대출 완화하고 월세 반전세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형식적인 말을 하지만은 지금 전세도 어지간해야 전세 대출이 되지 전세가 집값만큼 돼 버렸는데 전세 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공급이 서울은 마이너스 45, 경기도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예요. 개포동에 한 27평 아파트가 6월 달에 전세가 14, 15억 하다가 10월 달에는 16억, 17억입니다. 이런 정도의 전세는 전세가 아니라 이거는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사는 사연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마포의 레미안에 한 27평짜리가 7억 5천, 8억 5천 하다가 9억 5천, 10억 한다고. 경기도 하남의 푸르지오 27평짜리가 4억 5천, 5억 5천 하다가 8억에서 9억 한다는. 이제 경기도나 서울이나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해 버렸습니다. 자, 전세만 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전세인 거를 월세로 되면 또 월세 내고 살면 되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월세가 아니라 엄청난 월세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는 없어지고 있는 전세는 아주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월세도 그냥 월세 수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상승률이 역대 최고로 월세 대란까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이 같이 터졌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인데 이 집 없는 사람들의 월세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이렇게들 다 조용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 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자, 강남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31살 직장인, 당연히 월세나 전세 살겠지요. 회사 근처에 월세집을 구하다가 희망이 없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는커녕 반 한 칸 오피스텔도 낡은 게 월세 10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월급 200만 원 정도 받는데 100만 원을 지금 월세로 내고는 평생에 전세집도 못 구하겠다 싶어서 출근 1시간도 더 걸리는 경기도까지 가서 월세집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월세가 지난달 9월 달에 지금 0.78%나 급등을 해서 월세 가격을 통계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실제 월세의 급등이 지금 현실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서울 화왕십리 27종 아파트가요, 보증금 2억에 지난 6월달에는 월세 210이었는데 보증금 3억에 월세 230입니다. 그러면 27평짜리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데 보증금 3억을 내고, 옛날 같으면 이게 다죠, 전세로. 그것도 강남도 아니고 성동구 하왕십리. 그런데 월세가 23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한 사람 월급을 갖다 줘야 돼, 매달 전부요.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치동의 27평짜리는 보증금 13억에 월세가 120에서 이제 월세가 210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상승은 지금 치솟은 전세값 목돈이 없는 10억대 전세가 이제 기본이니까 없는 사람이 이제 월세를 사는데, 거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전보다 월세 매물도 57.2%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정권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줬지만 현실에서는 도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송파에 사는 한 직장인은, 이건 토요일 조선일보입니다. 동네에서 쫓겨나는구나 절망에 빠졌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 해 전셋집을 알아보니 물건도 없고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반전세 월세도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가 버려서 월세라도 얻고자 했는데 월 임차료 100만 원 미만 집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4분의 1을 내고도 4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월세도 못 구한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 전역에서 월세 매물도 지금 확연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비싼 월세를 감수하느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살던 지역을 못 떠나는, 집을 딴 데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비싼 월세도 이렇게 감수하니까 월세는 넣으면 금방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월세란이 지금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 정권에 지금 법을 바꾸어서 전세가 월세가 될 거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다. 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이 월세를 받으려면 전세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기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327만 가구 가운데 60% 정도가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많아서 돌려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부가 바라본 시각이 틀렸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세가 이렇게 들썩거리니까 2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포기 단계다. 그래서 지금 월세 80을 내고 반전세로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올라가면 저금은커녕 생활비도 모자랄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내년에는 이제 공급 절벽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집이 나올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월세로 사면
자가 거주 대비해서 결혼 가능성이 65.1,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55.7%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 월세 사회는 이제 더 결혼을 안 하고 더 출산을 안 하는 사회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전세는 원래 전세값은 그대로 거의 내고 월세가 새로 생긴 이런 형태라서 세입자한테는 없던 돈을 매달 주인한테 갖다 주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른 전세가 있으면 전세 대출을 받고 월세는 또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올 겨울에 추운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이 서민이고 사회적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이런 능력이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자, 언론이나 모든 이 매체들은 힘있는 기득권의 이야기들만 대표하고요. 힘없는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사연을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문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갈 거라고 봅니까? 참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스쿨 이야기 마지막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로스쿨도 돈이 있어야 간다. 로스쿨에 장학금도 많고 로스쿨에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비싼 곳이 1년에 2천만 원 들어간다. 평균 1,425만 원. 이 서울 로스쿨이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정의당에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아가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이 1,425만원, 그 가운데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로스쿨이 88%, 22곳이라는 거예요. 고려대 로스쿨이 2천만원에 가까운 1,95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연세대가 1,945만원, 성균관대가 1,861만원. 자, 이래서 웬만한 대학의 로스쿨 등록금이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가 982, 부산대 991, 시립대 1,004만원. 이런 국립대학이 싸더라는 거예요. 자, 로스쿨 등록금은 지금 2010년 이후에 동결시켰지만은 5년 동결인데 이제 2020년까지 동결되고 내년부터는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국공립대학 로스쿨도 지금 이 등록금이 폭등할 거예요. 로스쿨이 부잣집 자녀들이 법조인 되는 거, 변호사 되는 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 취약계층 자녀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고자 7%를 특별 전형으로 없는 집의 애들을 의무 선발하라. 그래서 이들을 국고 장학금이나 소득 구간 연계 장학 제도로 이렇게 해 주겠다 했지만은, 자, 로스쿨을 다니는 게 노동자가 1년 내지 6개월 이상은 일해야 되는 액수라면 서민들이 이런 로스쿨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설사 등록금이 좀 까진다 하더라도 로스쿨이 지금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책값부터 비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로스쿨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걸 없애지 않으면 한국의 그야말로 기회균등에 대한 하나의 철학을 국가가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집 문제요. 국가적 주택 공급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최악이 와야 거기서 방법이 생길 거라 보기 때문에 우리 혁명 21은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